마을에 독립영화관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기쁠 일이야. 어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만드는데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명만 오시고 6개월 만에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이게 취향의 문제구나. 문턱을 낮추고 방지턱을 줄이는 방안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카페에 힘을 좀 주고 쌀방도 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 협업을 해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래서 조금 더 일상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안녕하세요. 이래서 찾는 나다운 매월 듣는 부산 브랜드와 사람 이야기 브랜딩 동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 공간 북구에 있는 무사히 그리고 용선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보이는 공간이 아마 화면으로 봐도 너무 예쁘게 나올 텐데 예. 이 무사히 공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제 또 이런 말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첫 번째 무사히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사히는 순수 그리스어입니다. 한국어 무사히의 부사어는 아니고 그리스어 무사히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무사히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말도 있고 생각을 끌어내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그냥 적합하고 마음에 든다 생각한 게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설명하고 있고 유사한 어원을 이제 계속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무사히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의 9명의 신, 여신 한 명 한 명을 무사라 부르거든요. 이제 문학, 뭐 천문학, 뭐 이런 9개의 를 관장하는 9명의 신 한 명 한 명을 무사라 부르고 그 무사를 복수어로 무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무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사히는 9명의 신, 문학예술의 신 9명을 지칭하는 복수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이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영어가 뮤즈 그리고 무사히가 사는 곳을 뮤지엄 박물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무사히를 알게 돼서 그 단어를 이제 차용해 와서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 때 무사히라고 만들자. 그리고 이제 왜 무사히라 했을까? 지금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를 책, 영화, 여행 이 세 가지로 이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책의 한 대목, 그다음에 영화 대사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갑자기 흔들어 놓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때,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좀 마주하는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책과 영화가 효용 가치를 가지는데 그런 책과 영화를 다루는 곳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무사히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사히는 독립영화관, 그다음에 독립책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좀 편하게 하시라고 쌀방을 좀 만들고 있고 이제 카페도 같이 겸하고 있고 무사히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는 취미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 음악 공연, 또 1인극, 낭독극 이런 것들로 이제 문화예술을 매개로 이제 이 공간을 좀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너무 멋지게 설명을 정말.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사히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한 단어의 그 어원을 가지고 네. 이렇게 차용을 해서 하신 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음. 결국 여기가 네. 무사히가 있는 곳이라면 여기가 또 하나의 뮤지엄이 그렇게 일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멋진 해석이네요. 그렇게 예. 또 받아들여져. 그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여기가 근데 뮤지엄이죠.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좀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직접 체감하면서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하나의 뮤지엄이 맞지 않을까. 네. 딱딱하지 않은 뮤지엄. 네. 네, 좋네요. 좋겠다. 북구는 뮤지엄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꿈이 컸어요. 아, 독립 이제 이런 좀 의미 있는 단어를 차용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제 생각이고 네. 또 이게 이제 기저에 깔릴 내용이지 이걸 밖으로 드러내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잃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저에 깔고 밖으로 어떻게 드러내면 좋을까라고 이제 무수히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이용자나 사용자가 에게 편한 단어로 다가갈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독립영화관, 독립책방을 만들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독립영화를 좋아했고 또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 마을에 독립영화관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기쁠 일이야. 어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제 때는 이제 서면 CGV 말고는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만드는데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명만 오시고 이거 6개월 만에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됐죠. 아, 이건 취향의 문제구나. 그리고 이 독립영화라는 게 좀 어쨌든 자기 주장이 강한 영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자각을 하고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방지턱을 줄이는 방안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카페에 힘을 좀 주고 쌀방도 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교육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많은 문화예술인들 분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조금 더 일상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바꾸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좀 공공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도전을 했고 작년 12월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문화예술에서 이어서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걸 이렇게 제한하기가 되게 어려운 유형이라 지금 되기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인정을 좀 받게 돼서 올해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게 이제 특별히 여기에 흥행성을 더 보장하는 바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공성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이 경계에 섰을 때 어느 게 우선일까라는 경계에 섰을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분들께도 좀 바라볼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스스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스로 좀 발목을 좀 잡는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에 좀 도전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걸맞게 또 사회에 내놓는 서비스를 좀 더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공간이 좀 그 국가의 지원이나 이제 시의 지원 이제 후원이나 기부가 없다면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거기 다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하게 되면 결국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교묘한 비율을 이제 따져보기도 하고 어떤 비율로 이제 지원을 받을까 어떤 비율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율로 정하면서 올해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지금 인력적으로 세 분이 이제 여기 합류하셔가지고 다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문화예술분들이 세 분이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여기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계시죠. 그러면 구성원이 이제 예. 또 3명이 더 예, 지금은 총 5명이. 총 5명.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채용해서 한 분이 총괄 매니저가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하고 저희 가족 한 분이 같이 운영하고 나머지 세 분이 이제 여기에 합류하셔가지고 1년 동안은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이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막 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내실을 좀 가하면 좋겠다. 프로그램도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무사를 운영해 가는데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과 영화 지금 여행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만 구상 중이고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좀 빠진 이야기로 하면 저희가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 그때 네. 코로나 정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수가 네, 그 네, 네. 콘텐츠는 가지고 있었으나 여행은 도저히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뒤로 빼놓고 책과 영화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책, 영화, 여행을 가지고 이제 아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자기를 마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근간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게 이제 포스터가 되는 거죠.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나 인력 풀들이 붙으면서 이제 기둥이 좀 계속 굵어지는 그 맥락을 잃지 않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 세 분도 합류하여서 한 분은 상주 작가로, 한 분은 문화 예술사로, 한 분은 디자이너 예술인으로서 합류하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들을 지금 강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사히에 근간을 잃지 말자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공간을 아까 뮤지엄 이야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아 그래 생각이 났는데 잠깐 묻어뒀던 건데 네. 이런 공간을 제가 16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처음 오픈할 때. 전국이에요. 예, 아닙니다. 부산에. 부산에요. 부산에 이제 15개의 멋지다. 네. 구하고 한 개의 군이 있거든요. 네. 기장군이 이제 한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16개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구 하나씩. 하나 다 만들면 좋겠다. 와. 제가 이제 다 만들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책과 영화, 여행이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공간은 예를 들어 이제 반송 지역이라 그러면 해운대구에 있는 반송 지역이라 그러면 거기에 무사히 반송점이 예를 들어 생긴다. 그럼 거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곳이거든요. 부산 역사에서 또 영도도 있을 거고 그럼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은 또 거기에 맞게 콘텐츠가 문화예술이라는 근간을 잃지 않거나 또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자기를 좀 더 들여다보는 힘을 가지는 콘텐츠라면 거기에 그런 형태로 가지고 만들어져서 거기의 이야기로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면 16개가 생기면 너무 즐겁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이유도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GV가 있거나 책을 소개하거나 북토크가 있을 때 감독님이나 출판사나 작가님 또 문화예술인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때 한계가 있는 것보다는 부산에 16개가 있으면 며칠로 이렇게 출장 오실 수도 있고 몇 군데를 다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을 돌면서 다니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양의 힘이기 때문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 때 했거든요. 21년도 엄청난 포부를. 예. 지금 재밌다. 생각하면 이제 제가 4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너무 좀 허무맹랑하긴 한데 뭐또 그래도 안 되라는 법이 없는 네. 거예요. 맞죠, 맞죠. 그 단추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모델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또 같이 연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꼭 제가 16개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럼 좋겠다 그런 생각을 뮤지엄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말씀하시면서 이 함영 북구에 뮤지엄이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또 다른 구에도 뮤지엄이 생긴다면 어떤 접근성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각 구에 있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들으면서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쨌든 이게 또 막 그 시기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도 또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무사히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공간을 운영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그러셨구나. 궁금했었는데 예. 저희 매니저가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매니저가 저희 구성은 뭐 얼굴 안 나타나게 해서 네. 소개하는 뭐 그런 걸 아우, 기획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마 그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콘텐츠 올려주세요. 조속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지불식간에 저희 또 총괄 매니저 압박을 가한 어떻게 이런 죄송한 일이
본인도 지금 아차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자 말은 했는데 아직 안 얘기하면 하고 또 해야 있었는데 되잖아요. 아 이거 해야 이걸 되겠다 계기로. 이렇게. 얘기를 좀 짜붙여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 공간 자체가 영화든 책이든 사람들이 사실 어떤 도서관이나 되게 큰 규모의 이런 곳은 많은데 어쨌든 자기 취향 맞춰가지고 올 수 음.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그래서 여기 북구가 화명동이 되게 부럽기도 아, 했거든요. 모자이가 있으니까. 영화관도 극장이 너무 멋있게 또 있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네, 많이 맞습니다. 보기는 하는데 말씀하셨던 책이랑 영화 그 상영하고 이제 뭐 북토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혹시 독립 영화에 대한 그런 큐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아, 예. 초기에 이제 저 혼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혼자 할 때는 이제 저 혼자 이제 큐레이션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취향의 문제라 개봉하는 독립 영화도 저는 그 당시에 선정을 했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놓쳤거나 굉장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영화들은 이제 배급사를 알아내거나 제작사를 알아내서 컨택을 해서 여기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제 대중영화 포함해서 막 상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이제 총괄 매니저가 큐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봉 영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간간히 이제 기획 영화를 진행하는데 개봉 영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개봉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봉되는 영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 영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기획 영화들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개봉하는 독립 영화가 이제 주로 상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6월 한 중순부터 영화 손님이 이제 시간마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있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한 명, 하루 종일 없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 하루에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러.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MG 예, 네. 이런 말 뭐 아이고 세대를 좋은지 지칭하는 모르겠는데 말인데 그냥 네. 예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네, 소통하기 네. 위한 언어로 분들이 이제 독립 영화를 많이 보시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관심이 젊은 많이 20, 30대가 관심이 많아졌다. 아마 이게 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무 평범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넷플릭스나 OTT 이런 데서 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넷플릭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아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OTT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독립 영화 잘 개봉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런 영화관들을 좀 이용하시나 봐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말로는 오신 분한테 들은 말로는 CGV나 이런 데 가면 한 300석 있는 데서 혼자 보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되고 맞아요, 맞아요. 무섭기도 하고 진짜 아. 무서워요. 예.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이런 작은 영화를 찾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추측이지만 그렇지 않겠나.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 오롯이 이제 자기가 혼자서 갖는 시간이 그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오롯이 갖는 시간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저도 영화관에 한 들어가기가 쉽진 않은데 앉아서 한 10분 정도 그 여운의 시간을 또 가지면 오롯이 그 시간에 집중하거든요. 그게 영화관의 힘이고 영화의 힘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게 저희가 북구에 있는 학교 아이들하고도 영화 교육을 이제 1년 내내 이제 간간히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소란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 오는데 되게 소란한데 선생님이 걱정하세요. 오시면 아이들이 너무 소란해서 영화를 볼란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마라. 10분 정도만 놔두시면 된다. 그럼 10분 전에 들어갈 때 그 아이들 눈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동공이 막 이러던 눈들이 10분 뒤에 차분하게 나와서 나옵니다. 저는 영화 관람 자체도 교육이다. 지금같이 이제 스킵의 문화가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예, 2배속, 1배속 이렇게 2배속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못 견디거든요. 오랫동안. 그리고
끄고 이런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꺼버리고 듣기 싫은 소리도 스킵해버리고. 근데 그게 사실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영화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체기도 하고 떠들 수도 없고 오롯이 볼 수밖에 없고 핸드폰 이렇게 열람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수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만에 조용해집니다. 영화를 보고 있고 몇 명 자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시간을 다 견디고 온 아이들은 눈빛도 차분해져 있고 표정도 차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꼈죠. 아, 영화의 힘이 그냥 재밌는 거 이상 뭐가 있구나. 특히 독립영화는 그 화자나 또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오롯이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참 좋을 일이긴 합니다. 버티기가 좀 저는 진짜 들으면서 또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또 이 지역 안에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 북구에 또 이 공간을 제일 처음에 마련하신 네. 이유도 궁금하고 이 지역에 대한 그 아, 역할도 네. 궁금해요. 네. 아, 예. 여러 번의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북구 함영동에 들어온 지는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2, 13년 정도 되고 저는 서면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면에 살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대안학교를 좀 보냈으면 한다 해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안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마침 이제 대안학교가 마침 12, 13년 전에 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던 지인 통해서 이제 여기 대안학교를 접했고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주를 여기로 결심을 했고 그때도 저도 함영동이라는 곳이 이제 저 구석에 지금 도찐개찐인데 저는 명지에 있는 분은 함영동을 아마 총구석이라는 거. 아. 저희는 또 명지를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서 하냐. 맞아. 비하발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요. 재미삼아. 네. 그래서 또 명지는 대도시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훨씬 그렇죠. 큰 대도시고. 완전 거긴 계획된 예, 진짜 하나 완전 저도 들어가 보면 오 완전 이 서울 같다 뭐 이런 느낌이 깔끔하고 받는 그쵸, 거지만 근데 이제 거리상 이제 너무 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해운대 신도시를 막 아이고 저 구석까지 어떻게 들어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함영동을 어떻게 들어 살지 이런 생각했지만 이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삶도 조금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내면서 마을에 책방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책방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반 주택에 있는 2층을 빌려서 조그만하게 책방을 하나 만들고 책방을 냈습니다. 이름을 책방 하나 만들고 그 책방을 하나 만들고 나서 오픈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대안학교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술자리가 있어서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책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오픈해서 사업자를 만들고 이제 진행 중이다 이랬는데 거기 있는 몇 분이 재밌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러면 그냥 협동조합을 만들자. 같이 할 거면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래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키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방을 이제 관장하는 게 협동조합이고 책방 이름은 이제 북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앞에 북은 영어고, 네. 영어로 북. 네. 책이 쌓인다, 북적이고 음. 또 사람도 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사람이 쌓인다, 북적. 그래서 북적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있고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고 그걸 계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책 이야기도 하고, 근데 책을 파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고 사람이 모이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놀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게 의도였는데, 보다 보니까 영화도 보게 되고 공연도 한 번씩 하게 되고 또 사람 모아가지고 강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좁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럴 바에 영화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게 됐고, 이 공간을 만들면서는 이제 앞서 만든 그 협동조합의 책방하고는 공간적인 성격과 좀 그 노출의 성격을 좀 달리 가는 게 좋겠다. 그때는 이제 학교, 그다음에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취지가 있었다면 이게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 사람한테 이런 의미로 좀 공동체 성격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들면서 이제 북구를 지향하게 된 거죠. 이 부산시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북구 특히 이제 함영동에도 10만 명 가까이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1%만 해도 그게 굉장히 큰 공동체 아닌가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앞서 만든 협동조합은 이제 인마을, 인빌리지고 여기는 이제 미들빌리지, 이제 아웃은 아닌데 두 개를 좀 교집합처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갖고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북구나 이제 부산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소문으로 듣고 한 번씩 오시는 장소로 지금은 조금 더 확장이 돼 있고, 청년분들이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다. 청년분들이 이제 갈 곳이 잘 없고 또 굉장히 좀 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OTT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 오셔가지고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 책방은 이 열려 있는 시간에 아무 때나 와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예약 지하기도 하고 네. 또 입구가 조그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저 문 앞 제 계단 내려다 이렇게 빼꼼히 보신 분들 꽤 많으세요.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나가시고, 그래서 스피커를 보시면 오실 때 보시면 계단에 이불로 네. 내놓고 아무나 오셔도 되고요. 카페에서 빵이나 이제 음료 드시면서 여기 앉으셔서 마음대로 계셔도 됩니다. 입장료 없습니다. 입장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입장료 왠지 가지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전략으로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입장료를 받을까. 한 시간에 뭐 요새 그런 데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또 맞아요, 활동 맞아요. 방식. 예. 무인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이 무인화하면 너무 재미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듣다 보니까 아무나 와도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올까 하는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벌써 얘기 듣다 보니까 1부가 끝나가지고 예. 조금 더 말이 많아.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쌓여 있는 스토리가 많으니까. 아차했어요. 시간 보다가. 그러면 저희 요까지가 1부고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법도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경험했다시피 생각해 본 적이 되는 대로 없기 때문에, 그 영화의 큰 주제인 것처럼 그 안에서도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계획 세웠는데 안 되네 이랬는데, 마지막 대사는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일이 없다. 무사히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된 일이 없다. 앞으로 뭐 16개를 만드네 뭐 하네,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